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텔 차세대 GPU 삼성이 아닌 TSMC 선택, GPU 시장에서도 선전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텔이 고성능 차세대 GPU의 위탁업체로 삼성이 아닌 TSMC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인텔의 GPU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인텔의 선택은 TSMC였죠. 그래서 TSMC가 외주 물량 전부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의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차세대 GPU 물량을 수주한 TSMC입니다. 인텔은 19일 날 차세대 제품 로드맵을 공개하는 아키텍처 데이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죠. 이 자리에서 인텔은 PC용 그래픽 장치인 알케미스트와 슈퍼컴퓨터용 GPU인 폰테베키오 일부를 TSMC에 맡긴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알케미스트는 TSMC의 6나노 공정으로 지금 제작을 한다는 거죠. 이거 인정해 주시고요. 인텔은 내년 1분기 알케미스트 시스템 온칩을 인텔 아크 브랜드로 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텔 아크는 소비자용 고성능 그래픽 제품 브랜드인데요. 이전에 인텔과 같은 경우는 일반 내장용, 말하자면 CPU 내장용 그래픽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메인보드에서 그냥 그래픽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이것은 다름 아닌 인텔이 내장용 그래픽 카드를 CPU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용으로 상업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다는 것이죠. 폰테베키오의 경우에는 인텔 반도체 타일 47개를 결합해서 만드는 슈퍼컴퓨터용 GPU인데 이 일부를 TSMC에서 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인텔은 이 가운데 두 개의 모듈을 TSMC에 7나노, 5나노 공정을 각각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폰테베키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7개 중에 단지 55개는 인텔이 제작하고 52개는 TSMC에서 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을 보면 일단은 제작을 시켜보고 더 늘리든지 아니면 더 자기들이 직접 하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인텔의 마지막 목표는 파운드리죠. 파운드리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게 될 것이고 이 실력을 키운 것을 통해서 접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텔과 TSMC의 공조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폰테베키오는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을 가속화하는 10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탑재가 되고 단일 GPU 속도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슈퍼컴퓨터용 폰테베키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슈퍼컴퓨터용 GPU보다 성능이 더 월등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텔의 CPU TSMC 수주설입니다. 인텔의 CPU에 대한 TSMC의 주문에 대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텔은 GPU와 CPU의 생산을 TSMC에 맡겼다라는 소식인데 이 제품에는 TSMC의 최첨단 3나노 공정이 적용될 소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될 것이냐? 지금 현재로 보면 GPU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최첨단 노드를 사용해서 만드는 CPU는 TSMC에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느슨한 방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인텔이 얼마나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이 20옹스트롱까지 18옹스트롱까지 자기 계획에는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만약 가게 된다면 인텔은 인텔 자체의 CPU를 생산을 할 것이고 만약 계획이 딜레이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TSMC와의 그 결합이 더욱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인텔은 14세대 CPU 메테오 레이크를 TSMC의 EUV 노광 장비를 활용 2023년에 양산한다는 소식인데 이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결국 TSMC에서 제작할 것이냐 제작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새로운 CPU가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CPU가 만들어지면 이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의 CPU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느슨한 계약일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인텔의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해서 CPU의 생산을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TSMC와의 느슨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팻 갤싱어 CEO는 독립적인 사업부인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통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 고객을 위해 파운드리 서비스를 운영해 오는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약 113조 원의 규모의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의 CPU 플랜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인텔은 GPU에 대한 TS의 협업을 발표하면서 그와 동시에 차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엘더레이크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공개를 했습니다. 엘더레이크는 클라이언트 PC용 SoC 아키텍처로 데스크톱 PC에서 울트라 노트북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업계 최고의 입출력, 그리고 메모리 성능을 탑재, 올해 말까지 출시될 예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들을 보면 인텔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GPU 물량을 밀어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가 인텔의 GPU 물량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라는 내용이죠. 삼성전자는 이번 인텔 GPU 파운드리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팻 갤싱어 인텔 CEO가 올해 초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삼성전자도 인텔의 GPU 파운드리의 수주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었지만 이날 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번 GPU에 대해서 수주를 하진 못했지만 결국 이 GPU도 현재는 TSMC에서 만들어지지만 결국 종점에는 인텔이 직접 수주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인텔이 GPU 분야로 다시 뛰어드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인텔은 GPU 분야에 대해서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GPU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내장형 GPU에 대해서는 대중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인텔의 CPU와 같이 동일하게 이 내정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CPU만 달고서도 일반 컴퓨터가 돌 수 있을 만큼 이 내장형 CPU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장형 GPU에 대해서는 도전자입니다. 현재 인텔은 CPU에서는 최강자이지만 GPU 부분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와 AMD가 양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번 인텔의 GPU 개발을 담당한 라자 코두리는 GPU 분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AMD에서 인텔로 이적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번 인텔의 GPU의 제조 방식은 1위인 엔비디아와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텔의 강점인 CPU를 개발하면서 축적한 다이간, 말하자면 연결 기술인 포베러스와 EMIB, Embedded Multi-Die 인터커넥트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른 공정에서 만든 반도체 칩을 연결해서 매우 큰 CPU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 조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55개의 조각으로 해서 지금 2개의 조각을 TSMC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 55개의 조각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서로 다른 공정에서 만드는 이러한 기능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큰 GPU를 만든다라는 것이 지금 인텔의 GPU의 특징입니다. 많게는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한 GPU는 한 번에 실수 없게 제조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특히 다이의 크기가 커질수록 제조가 어려워집니다.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사용하는 A100처럼 GPU 다이 크기를 826 제곱밀리미터가 되고 지금 트랜지스터의 숫자도 542억 개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웨이퍼의 수율까지 좋지 않아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서 나오고 있는 고성능 GPU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마어마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인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서 작은 반도체 칩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폰테비큐처럼 55개의 이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 칩들을 평면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EMIB와 수직으로 연결하는 방식인 포베러스의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적용 기술은 인텔이 이전에 CPU를 만들면서 적용했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텔과 같은 경우는 지금 AMD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CPU보다 성능이 더 낮다, 아니면 7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CPU보다 더 낮다. 특별히 인텔과 같은 경우는 12나노 공정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12나노나 10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실제로 지금 TSMC의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보다 어느 측면에서는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할까? 그 이유는
EMIB의 기술과 수직으로 연결하는 방식인 포베로스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 기술을 다시 인텔의 GPU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도체 패키징 과정에서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이것을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 반도체 패키징 작업이거든요. 이 패키징 작업을 55개의 그 조각을 하나의 GPU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복잡해지지만, 그러나 대신 미세 공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과 같이 최적의 공정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공정을 사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세 공정을 사용하지 않아서 더 저렴한 공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제조가 어려운 초대형 프로세스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율도 높아집니다. 수율도 높아져요. 이 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더 있어진다라는 거죠. 인텔이 이번에 공개한 폰테베키오는 54개의 다른 공정으로 만든 47개의 반도체 조각인 액티브 타입을 지금 포베로스와 EMIB 기술로 연결해서 100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지닌 초대형 GPU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가장 복잡한 프로세스인 엔비디아의 A100보다 2배 이상의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결국은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속도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지금 인텔의 폰테베키오 같은 경우는 지금 A100보다 기능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능력 역시 FP32 기준으로 45 플러스 이상으로 지금 AMD의 A100의 기준인 19.5 플러스의 지금 2배 이상이라는 거죠.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까지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펜테버큐어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래서 인텔이 오랜 기간 개발해온 포베로스와 EMIB 기술이 이제 GPU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빛을 발하는 지금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인텔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GPU의 새로운 발걸음을 띄웠고, 특히 고성능 GPU의 발표를 통해서 고성능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압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폰테베키오의 지금 설명이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45 플러스가 지금 되고 5테라 BPS 그리고 2테라 BPS 이런 그 밴드위스가 이렇게 연결되는 밴드위스가 2테라 BPS까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설명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인텔의 발표, 그죠? 이번 발표로 주목할 점은 인텔이 TSMC의 최신 미세 공정 6나노 그리고 5나노 공정을 사용하기로 한 점입니다. 알케미스트의 GPU는 6나노 공정에서 제조되어 미세 공정에서도 경쟁자보다는 앞섰고, 그리고 폰테베키오도 인텔 7 공정을 포함한 다양한 미세 공정을 사용하지만 컴퓨터 타일은 5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역시 경쟁자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6나노, 5나노 공정을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텔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은 인텔 7 공정, 지금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건 10나노 공정인데 인텔 7 공정을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7나노 공정과 비슷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미세 공정도 사용을 한다. 결국은 인텔에서 거의 대부분을 제작을 하고 폰테베키오 같은 경우는 나머지 두 공정만 이렇게 지금 TSMC의 6나노 공정과 5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서로 조각조각 부분을 지금 인텔이 가져와서 인텔의 기술로 지금 후공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GPU 생산을 TSMC에 맡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졌었어요. 이번 발표는 얼마나 AMD와 엔비디아를 이기고 싶어 했는지 짐작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 인텔의 발표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폰테베키오 GPU는 나오는 순간 엔비디아의 A100은 1위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리 연산 속도가 지금 A100보다 더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어디 부분이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것을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슈퍼컴퓨터 시장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 인텔의 GPU의 성패가 달린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 A100을 내놓은 엔비디아 역시 차세대 GPU를 준비하는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인텔이 순순히 지금 1위 자리를 입성하게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입장이죠. 엔비디아도 가만히 손 놓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장형 GPU 시장을 다시 진출한 인텔이 시작부터 엔비디아를 위협할지가
이어발찌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점이 이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인텔의 GPU의 물량을 따내지 못한 것은 지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파운드리가 지금 물량이 수주가 넘쳐나고 있어요. 수주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GPU 시장으로서의 접근, 이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수주 물량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지금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시장 그리고 더 큰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인텔의 GPU를 받는 것이 더욱더 좋은 내용이었었는데 이렇게 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GPU를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안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인텔의 수주를 받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안정성은 조금 무시 못한다. 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인텔을 받지 못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력을 더 키워서 3나노에서 GAA, 말하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서 선전을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